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둘 다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에 대세적인 그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오늘은 이 모든 종목 전체가 좀 다오르는 그런 건강한 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이제 바이오 종목 위주로 또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증시 방향이 확실히 좀 반등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 외국인 4천억 들어왔고요. 기관도 4천억 들어왔고, 외국인은 코스닥은 722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로 또 매입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라인 2900선 디디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가격대를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락 파동을 이겨내고 V자로 올라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하락세는 좀 멎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지금은 이제 옆으로 누운 지 시간이 좀 흘렀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그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이 거래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큰 타격은 입는 것 같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이제 양봉으로 좀 코스피가 전환이 되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뭐 사실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중턱에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가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한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다시 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지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위로 자리를 좀 잡을 것인가, 뭐 그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N자로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오랫동안 뚫지 못하던 그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뚫어버림으로써 거의 갭으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코스닥이 또 코스피보다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 모르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라인이 점점 내려가는 그런 하향 추세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되었고요. 투자자도 오늘 뭐 외국인이 3일 연속, 그 다음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21선, 61선, 5일선이 이제 모두 모인 지점이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조금 이제 힘을 주면서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 움직임 자체는 계속해서 1100 중반대, 후반대 뭐 그 정도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환율이 이제 떨어지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겠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렇게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아닌 이제는 양적 완화가 나오는 그 시기가 다시 한번 달러가 떨어지는 그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뭐 다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 1.55% 정도로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바로 위로 치솟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턱에서 자리를 좀 잡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막 그렇게 좀 우려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코로나가 뭐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괜찮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50원 하락했고요. 2.4% 내렸습니다. 25,500원으로 네,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네, 거의 보합이죠. 네,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 시간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자체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1,000만 주 이상 유지를 하던 그 거래량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700만 주 때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동안은 이제 900만 주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다가 오늘은 거래량이 죽은 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좀 못했는데요. 오늘 뭐 투자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세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원래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큰 방향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고점 라인 27,100원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지금은 그 아래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21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이 주가의 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5일선도 어느 정도 21선과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27,000원 근처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네,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하락을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한참 유상증자와 하락을 겪고 있을 때 모처럼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한 달 가량 상승을 좀 했는데요. 네, 한 달 이상 상승을 하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급락을 하는 한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고 네, 61선 근처에서 네,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원전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 가격대에서 사실 2배 이상으로 네,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번처럼 이렇게 한번 내리꽂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최근에 있는 그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상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상환이 되지 않고 네,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라인을 지금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네, 뭐 이렇게 이 바닥 라인을 이 저항 라인을 좀 다지면서 21선과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상향 주식의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정석적인 방향인데 한 번은 이제 네, 이렇게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들은 갑자기 영문 모를 이제 음봉이 하나가 떡하니 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정말 어이없는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좀 멘탈을 흔들어 버리는 뭐 그런 모습을 제가 좀 이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음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61선 한번 찍고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하다가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내일쯤에 원래는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날이 맞습니다. 내일은. 원래는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주기적으로 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터져주면서 네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7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계속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7일, 그 다음에 여기도 7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이 내일이 좀 원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뭐 이런 패턴이 뭐 100%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때까지는 좀 이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도 N자로 이제 들다가 이제 요 27,000원 벽에서 조금은 음봉으로 눌러졌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눌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벽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일단 올라가서 지금은 월봉 끝단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게 되면 오늘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오늘 다 매수를 했고요. 오늘 보험, 투신, 연기금은 좀 이제 차익 매물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28,000주 뭐 이 정도면 거의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까지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투신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 모아온 물량을 계산해 보면 이 5만 주, 2만 3천 주는 뭐 크게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간은 오늘 관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지금 놓아주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눌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확실히 25,000원 후반에서 26,000원 중반 정도까지 계속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1,417만 주죠.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413만 주에서 또 추가로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계속 공매도 잔고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잔고를 계속 상환하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1 공매도 거래도 지금 좀 활발한 편이고요. 오늘 특히 700만 주 정도죠. 총 거래량이 700만 주 정도에서 그 중에서도 공매도 거래가 63만 주였기 때문에 한 10%가량이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이 주가가 유지되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멈춰 버리게 된다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또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의 이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차 잔고는 30만 주 늘었고요. 3,420만 주. 그래서 대차 잔고도 같이 이렇게 좀 늘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적 물량 91만 주고요. 당일은 82만 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만 주 정도는 뭐 플러스로 되었지만 보유율 자체가 이제 7.96%, 7%대까지 보유율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언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일단 증시 전체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혔는데 두산중공업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매수가 쉽사리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은 뚝 떨어뜨렸다가 갈 것인지 일단 21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두산중공업의 소식도 봐야겠죠. 자, 먼저 볼 것은 네, 이 구독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신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 공시가 떴는지. 현대건설에 대한 공시고요. 네, 현대건설에서 11월 12일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네, 지금 11월 12일에 공사 수주라고 공시가 떴는데 계약명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계약 금액도 없습니다. 계약 상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요. 최근 매출액이 네, 16조 7,300억이죠.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이렇게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6조 7천억이면 2.5%면 네, 한 4, 5천억 정도는 수주를 최소로 했다는 얘기고요. 계약 수주 일자는 11월 11일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이렇게 상세한 사항은 경영상 비밀 유지 협의에 따라서 추후 재공시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보 기간은 네,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사에 대한 상대방과 규모가 밝혀질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사 중에 하나가 이집트, 네, 엘다바 원전 그 2차 시공 측을 수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는 현대건설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합작을 해서 55대 45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현대건설이 그쪽에 수주를 한 게 맞다면 두산중공업 쪽에서도 지금 수주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시가 뭐 따로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액에 비하면 사실 네, 2.5%라면 두산중공업도 사실 공시가 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정도로 요 정도는 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 소식입니다. 제가 엊그제죠. 네, 엊그제 이 지분을 일정 부분만 판다라고 봤었는데 이게 이제 정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를 99.9%를 Q캐피탈 컨소시엄에 이렇게 약 4천억 원에 매각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의지 실적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재무 약정 졸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두산건설을 매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 자구안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4천억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산업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 뭐 4천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 3조 자구안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실적도 많이 회복이 되었었고 그 덕분에 두산중공업 자체도 이렇게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건설 자체의 모든 이 건설 역량을 매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만 저번에 두산 밥켓의 두산 인프라코아를 매각할 때 또 두산 밥켓의 지분을 떼는 식으로 또 그 부분 사업 부분을 또 떼서 따로 이제 편입을 할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미국 인프라 미국 쪽에서 이제 인프라와 원전 교포제가 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이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주사인 두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목표가가 22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원래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쪽으로 해서 좀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게 목표 주가도 많이 올랐던데요. 일단 보게 되면 네. 미국이 이제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네,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두산그룹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특히 두산그룹은 이제 건설기계 업체인 두산밥켓과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제조 기술을 둔 두산중공업을 보유한 만큼 이렇게 회사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두산밥켓의 실적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산밥켓을 자회사로 둔 두산중공업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SMR이 또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또 한미 원전 협력에 따라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자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주가가 조금은 아쉽게 뭐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추가로 내리면 매수 기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뭐 좋은 방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여기서 뭐 요 부분을 가리게 된다면 요 부분도 이제 가리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한번 뭐 꾸준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공매도 잔고만 좀 상환이 좀 되었으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